주제는 대통령이 떠나면 땡땡땡으로 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유엔 총회 가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가기만 하면 뭔 일이 생겼다라면서 혹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 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예.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말경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 얘기가 막 불거지고 돌아온 다음에 직후에 이를 위해서 징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됐었고요. 8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을 때는 역시 비대위 얘기가 막 나왔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가 그 전에 공개된 바가 있었고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상을 현 비대위원께서 한번 해보시면. 이번 그 해외 순방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로 아마 뉴스가 전해진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교 관계가 워낙에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 역량들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의 순방이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대통령의 순방을 좀 비꼬듯이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칠곡에서 이제 글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칠곡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목동 아마 스튜디오에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제 측면에서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 잠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 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무리하게 꺼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난 몰라요. 정치인 말 신경 안 써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깊숙이 관계돼 있다. 이것이 이제 체리 따봉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2차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뭐 그 당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윤리위에서 의총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순방 기간 동안 가닥을 다 타놓고 나서 돌아오면 결론을 낼 거다. 그러면 여전히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몰라요. 난 그때 외국 가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비아냥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선전포고한 거죠. 사실은 선제 공격한 거고.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유리하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윤리위인데 그 전에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해외 순방을 하셨을 때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들이 들어왔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이때 나를 공격하면 윤리위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통령 없을 때만 나를 공격한 거다라고 미리 낙인을 빡 찍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윤리를 열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거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고 선제 공격을 해놓은 거죠.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 거다. 그리고 원래 윤리위가 28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열 수도 있지 않냐. 오늘 저녁에도 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앉아서 당하느니 선제 공격을 하겠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저런 걸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어떤 뭐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열릴 수도 있고 윤리위가 열린다면 이준석 추가 징계 건을 논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뭐 흉흉하게 그동안에 돌았던 게 사실이고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변수겠죠. 그게 빠르면 이제 28일 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가처분이 이번에 또 한 번 인용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고 별다른 사실은 수단이 없어요. 이준석을 막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윤리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리위가 제명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경찰 수사는 오늘 이준석 대표 저 인터뷰 저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16일 날 출석하는 게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경찰 측에서도 왜 그게 언론에 공론화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사자하고 협의하에 이제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혹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질 경우 저는 윤리를 동원한 또 한 번의 무리수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당사자의 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저런 얘기를 자락을 미리 깔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한다면 가처분이 나오기 전에 원래 이제 윤리위가 좀 뒤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18일부터 24일까지고요. 윤리위는 28일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28일 윤리위를 좀 땡겨서 할 수 있다. 뭐 이번 주 그게 늦으면 다음 정해진 게 주라고. 아니래요. 윤리는 언제라도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고 윤리위 맘이다 이거죠. 만약 이제 시간표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 이전에 윤리를 가져간다면 가처분 상에서 그 아마 국민의힘의 주장의 요지는 당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명됐다.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을까. 그러면 지도부에 막 입성하신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부분은? 아니 윤리위는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대통령 회의 순방과 같이 결부를 짓고 그 사람이라는 표현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는 윤리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있을 거면 저도 지도부 이제 일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어저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거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집권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민주당과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사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에 구성된 면면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 중심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너무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라디오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쏟아내니까 조금 예 저는 쉽게 뭐라고 얘기를 더 덧붙여야 될까 싶네요. 예. 김병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남의 집안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국민의힘 내부부터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또 곧 닥쳐올 제명 또는 어떠한 어떤 위험 때문에 지금 사실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적 연민이라도 같이 느껴주는 게 저는 한 그 정당 울타리 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도리 아닌가. 그런데 너무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다. 너무 가혹하게 이준석 쳐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경고한 대로 그렇게 징계 절차가 뭐 당겨진다든지 또 제명 절차가 또 뭐 진행된다든지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감당해야 되는 정치적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쳐내기 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보면 눈치 보지 않는다. 무조건 쳐낸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씀 이제 설마 저럴까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러더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정치적 상처는 깊게 패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한마디 예. 좀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오해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최강욱 의원의 사례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6개월의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징계가 추가로 안 됐죠.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진짜 야속할 거예요. 예.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있기 직전에 최강욱 의원의 6개월 중징계가 말의 설화 때문에 이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켜봤거든요. 민주당은 6개월, 국민의힘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것이고 최강욱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가 싶어서 지금 현재 아직 징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윤리위 징계를 최강욱 의원의 민주당 사례를 보면서 야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개월 내렸는데 여론이 슬그머니 지나갔다고 있는 민주당을 그렇게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추가 징계가 있었을 때 예. 문제가 있으면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에 대한 구제에 관한 권한들도 있기 때문에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요즘 캐릭터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 민주당. 그래서 김병민 재밌는 것 비대위원은 같아요. 예. 모든 이슈를 결국은 민주당으로 이제 아니, 다 근데 이슈가 일부러 연결이 돼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말이 돼요. 묘하게. 말도 되고 말이 재미- 뭐가 됩니까? 말도 되고 아니 재미도 그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묘하게. 은근히 재밌어요, 설득되고 그래서. 계시고요. 예, 뭐 말이 안 되고 이 억지스러우면은 대목에서도 3대 1이 되면 안 되지. 뭐 저런 억지를 쓰나 싶은데 고개가 듣고 절로 있으면 끄덕여지는- 말이 돼요. 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칫하면은 현 비대위원과 전 비대위원이 대결할 만한 구도인데 요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화살을 옛날에 야당으로 돌리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명언이 있었어요. 그런 스킬인 거죠. 한국과 일본이 죽도록 싸워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네.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도 계시고 그 누가 외계인일까요, 근데? 그 점이 예. 궁금하네요. 외부 모순이 있으면 내부 모순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알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질문 민주당 얘기 말고요. 민주당 얘기 말고요. 윤리가 곧 열릴까? 그러니까- 예정됐던 28일 말고 땡겨질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얘기는 안 하셔도 예.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윤리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서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있어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열렸다라는 것을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위도 지금 당장 여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그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판단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나서 열릴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그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걸 머릿속에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윤리위를 한번 선전포고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리위는 당장 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비난이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여옥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점점 외모는 김정은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앞뒤의 맥락을 보면 오만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전여옥 전 의원의 의견입니다. 근데 세 명을 다 동시에 팀킬한 것 같은 느낌 이렇습니다. 이거는 외모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외모 얘기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전해옥 의원이 뱉었던 말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금 동의되는 부분은 김정은을 닮았다는 부분은 제가 약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자꾸 이준석 대표 살쪘다고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의 SNS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그 SNS 계정 메인 화면에 제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다. 예.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칠곡 가서 고봉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양두구육인데 본인이 양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드시고 하면서 살을 계속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개별적인 근데 사실은 전여옥 전 의원이 외모 비하를 하는 듯한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찌됐든 뭐 현직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같은 보수정당 계열의 선배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비판할 내용을 비판하면 되지 외모 가지고 뭐 누구를 닮았다 이게 이제 당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농담 삼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렇게 이 익명의 대중들이 다 보는 SNS에 게다가 하는 짓은 뭐 이재명을 닮았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고 예. 저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저건 뭐 이준석 대표의 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격이 스스로 떨어진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앞서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니까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칠곡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이 밥을 많이 줘서라는 취지로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촌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아침밥 안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밥을 왜 안 먹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를 꾹꾹 눌러 담은 밥으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실제로 한 2kg 쪘어요. 내려가가지고 집밥만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시골 분들은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 안 먹거나 아주 가볍게 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이렇게 그 많이 먹으면 살이 좀 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다이어트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뭐 살이 쪘다 외모가 어쩌다라는 것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을 안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실 일부에서는 진짜 닮았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약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안 다루도록 비교는 직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외모를 얘기할 건 아닌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여름에 아마 전당대회 당대표가 됐죠. 그때 보면 굉장히 좀 슬림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따릉이를 타고 다녔던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지하철 타고 따릉이 타고 계속하면 고봉으로 밥을 먹어도 체중이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예. 저도 원래 비판의 날을 아닙니다. 일을 안 하신다. 다양합니다. 공격이 아주 저도 이제 다채로워요. 이준석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여러 현안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도 또 몇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을 촌철살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서 무작위라기보다는 저희 패널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약간 혐오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얘기인데요. 당원 가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정말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거는. 터무니없는 네. 소리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당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어떻게 왜곡된 민주주의입니까? 당연히 당원을 설득하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 잘한다고 칭찬할 일이죠. 그것이 예를 들면 가입을 하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켰다든지 허위로 가입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대신 대납을 해줬다든지 당비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만드는 작업 자체는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할 일인데 선거 때문에 또 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서 각각 그 자신을 지지해볼 분들을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민주주의인 거죠. 저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국민의힘 경선 하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어느 자리에선가 당원 모임에 가가지고 가짜 당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받고 결국 이제 유감 표명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멘탈리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경로가 어떻든 간에 당원에 가입했으면 당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당원이 어떻게 늘어났든 간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하려고 당원 가입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생각인데 어쨌든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당에 가입을 했건 당의 지도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당의 자산인데 막 비대위원 되신 분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답시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한 이제 이 신입 당원들 같은 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당원 가입을 하게 된 계기가 설사 이준석 대표를 뭐 말하자면 지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이 정강 정책, 뭐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고 당원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비대위원이 그분들을 향해서 뭐 마치 가짜 당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역선택을 위해서 당에 가입한 일종의 이제 간첩 같은 존재인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얘기죠. 예. 그럼 같은 비대위원인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비대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요. 예. 일단 당원 가입을 두고 있는 논란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이 예. 대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가입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투표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듭니다. 묘하게 말이 된다니까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니까요. 네, 정체성이 흐려져 이렇게 하면. 고개를 제가 끄덕이게 돼.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았던 게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민주당 예를 또 들 것 같아서 기다렸거든요. 예. 참 잘 찾아내십니다. 저도 그럴 줄 비유- 알고 김병민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복경 의원님이 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참 생각을. 감탄을 해요, 감탄을. 그런데 당원 중에서 자기 당 대선 후보를 100% 지지하나요? 아니거든요. 보면 한 90% 정도 지지하면 굉장히 높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당원 내에서도 내 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안 해요. 예.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래서 그 당의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람 개개인에게는 또 지지 의사를 보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이 당에 속한 김병민이 좋아서 당원 가입을 했으나 이 당의 전체적인 노선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당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당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걸 갖다가 이게 뭐 당이 무슨 일사불란하게 명령 한마디면 모든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까? 당원도 못 믿겠다. 결국은 국민도 못 믿는다. 믿을 거는 우리 몇 사람밖에 없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혁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그 김행 비대위원이나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치 주변에 오지 말아야 돼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있다 그래서 저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적절한 언행 생각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들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설득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신 의견 잘 반영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예. 아, 요거는 민주당에서 거리를 찾기가 어렵군요. 넘어가자는 거 보니까. 다들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가시죠라고 허를 찔렸습니다. 역시 김병민 비대위원님 허를 찔렸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이 말한 사람들 전혁 전 의원, 김행 비대위원 두 분이 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당내에 이런 반감도 심하다는 방증도 된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